17세기 초 포르투갈 리스본의 태양은 태주 강 위로 부서지며 항구에 정박한 캐러벨 선들의 돛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희망과 야망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공기가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감돌던 시절이었다. 리스본 외곽 메스트르 주앙의 작은 아줄레주 공방에도 그늘은 드리워져 있었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장인은 악덕 법률가 발레리오에게 속아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20의 남짓 살아온 티아고에게 스승 주앙은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 그러나 아줄레주 타일 위에 섬세한 그림을 그려내는 그의 손은 놀랍도록 정교했다. 티아고는 스승의 빚을 갚기 위해 리스본 시내의 유력 귀족 동 로드리고 데 알메이다 가문의 대저택으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다.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지닌 알메이다 가문에서 대규모 아줄레주 장식 작업을 의뢰했기 때문이었다. 알파마 지구의 언덕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 팔라시우 알메이다의 거대한 문 앞에 선 티아고는 숨을 삼켰다. 금박 장식과 정교한 조각으로 뒤덮인 저택은 그가 지금껏 알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높다란 천장, 벽면을 가득 채운 값비싼 테피스트리와 그림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저택의 한쪽 별채에 마련된 임시 작업 공간이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방에는 유약을 바를 타일과 각종 안료, 붓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티아고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익숙한 안료 냄새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스승의 빚을 갚을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 며칠 후 티아고가 코발트 블루 안료로 섬세한 무늬를 그리고 있을 때였다.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비단 드레스 자락이 사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다. 당신이 새로운 아줄레주 장인이군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티아고는 붓을 놓고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아가씨. 티아고라고 합니다. 이사벨라예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동 로드리고의 외동딸 이사벨라 데 알메이다였다. 티아고가 감히 올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할 고귀한 신분의 아가씨. 그녀의 눈은 깊고 투명한 호수 같았고 미소는 어두운 작업실을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솜씨를 무척 기대하고 계세요. 저도 아줄레주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특히 저 파란색, 마치 우리 포르투갈의 하늘과 바다를 담은 것 같아요. 이사벨라는 티아고가 작업하던 타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없는 순수함과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다. 티아고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신분의 벽이 주는 아득함과 동시에 그녀의 존재가 뿜어내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아가씨. 최선을 다해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티아고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이사벨라는 티아고의 긴장한 모습을 눈치챈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당신의 예술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나 유모 엘레나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이사벨라는 다시 조용히 작업실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티아고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파문이 남아있었다. 그는 다시 붓을 잡았지만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웠다. 코발트 블루 안료보다 더 깊고 푸른 그녀의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서 그는 어쩌면 빛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8 Total Characters 2498. 티아고는 알메이다 저택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에 몰두하고 해가 지면 하인들이 머무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단조로움 속에는 이사벨라 아가씨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는 작은 설렘이 숨어 있었다. 이사벨라는 약속대로 종종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티아고가 밑그림을 그리는 모습,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때로는 자신이 읽던 시집의 한 구절을 들려주기도 하고 저택 정원에 핀 희귀한 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티아고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아줄레주 기법의 역사, 안료의 배합, 문양에 담긴 의미 등을 설명해 주었다. 이사벨라는 귀족 아가씨답지 않게 소박한 호기심과 총명함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티아고, 당신의 손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흙과 불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과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치 마법 같아요. 어느 날 이사벨라는 티아고가 막 가마에서 꺼낸 영롱한 푸른빛을 띤 타일 조각을 보며 감탄했다. 티아고는 그녀의 순수한 찬사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마법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정성일 뿐입니다, 아가씨. 모든 색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문양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요?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그런 것들이 손끝을 통해 타일 위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티아고는 이사벨라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룰 수 없는 연모의 감정 역시 이 타일 위에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술이라는 투명한 다리가 놓이며 조심스러운 교감이 오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사벨라의 늙은 유모이자 충직한 가정부인 세뇨라 엘레나였다. 엘레나는 평생을 알메이다 가문에서 보낸 충직한 하녀로 이사벨라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티아고의 성실함과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그가 이사벨라를 대하는 조심스러운 존경심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티아고, 필요한 건 없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몸이라도 불편한가? 엘레나는 때때로 작업실에 들러 티아고에게 간식거리를 건네거나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따뜻한 관심은 낯선 환경에 홀로 던져진 티아고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엘레나는 티아고에게 저택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주의할 점 등을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다. 아가씨께서는 마음이 참 여리시지. 하지만 저택 안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네. 엘레나의 말은 단순한 조언 이상으로 들렸다. 티아고는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한편 티아고는 저택의 다른 인물들과도 마주치게 되었다. 오랫동안 알메이다 가문에서 일해온 집사 가스파르는 겉으로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티아고는 그의 눈빛에서 때때로 스쳐 지나가는 불안함과 탐욕스러운 기색을 포착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티아고의 작업 진행 상황을 묻거나 동 로드리고의 일정에 대해 떠보듯 질문하기도 했다. 더욱 티아고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는 동 로드리고의 여동생 도나 베아트리스였다.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베아트리스는 오빠인 동 로드리고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질투심을, 조카인 이사벨라에 대한 애정보다는 귀찮음과 시기심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녀는 티아고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하대하거나 그의 작업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천한장인 주제에 감히 아가씨와 말을 섞어? 내 신분을 잊지 마라. 베아트리스의 싸늘한 경고는 티아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티아고와 이사벨라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듯 더욱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티아고는 베아트리스의 저기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티아고는 우연히 저택의 후미진 정원에서 집사 가스파르가 낯선 사내와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낮에 잠시 마주쳤던 악덕 법률가 세뇨르 발레리오였다. 스승 주앙에게 빚독촉을 하던 바로 그 남자. 티아고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일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세뇨르. 동 로드리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파르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좋아. 하지만 증거는 확실해야 하네.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어. 동 알바루님께서 이번 일에 거는 기대가 크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발레리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동 알바루? 티아고는 그 이름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동 알바루 데 카스트로는 동 로드리고의 오랜 정적이자 사업 경쟁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들이 무언가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티아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저택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과 위험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줄레주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다. 티아고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스파르와 발레리오의 밀담, 그리고 동 알바루라는 이름은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또 말한다고 해도 천한 장인의 말을 누가 믿어줄지 알 수 없었다. 혹시라도 섣불리 나섰다가 자신은 물론 스승 주왕에게까지 해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은 이제 단순히 아줄레주 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택 안에 숨겨진 음모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 되었다. 그는 가스파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관찰했고 도나 베아트리스가 발레리오와 몰래 서신을 주고받는 듯한 정황도 포착했다. 베아트리스의 냉담함 뒤에는 단순한 질투심 이상의 가문에 대한 배신이라는 더 큰 야심이 숨어 있는 듯했다. 한편 동 로드리고 데 알메이다는 정력적인 귀족이자 사업가였다. 그는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만큼 많은 정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야심만만한 동 알바루와의 경쟁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티아고는 알바루가 발레리오와 베아트리스, 그리고 집사 가스파르를 이용해 동 로드리고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확신을 굳혀갔다. 음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로드리고 가문을 뿌리째 흔들 만한 치명적인 것임은 분명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티아고와 이사벨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사벨라는 저택 내의 미묘한 긴장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티아고의 성실함과 진중함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았다. 그녀는 티아고에게 몰래 작은 간식이나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오래된 아줄레주 도안집을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티아고, 이 문양은 사우다드를 상징한다고 해요. 슬픔과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는 감정. 이사벨라는 빛바랜 도안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티아고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아련함과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아릿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켜줄 힘이 없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중 도나 베아트리스의 의심과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티아고가 무언가를 눈치챘다고 확신하는 듯 사사건건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 어느 날은 티아고가 작업에 사용하는 값비싼 코발트 안료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정황은 티아고를 범인으로 몰아갔고 베아트리스는 당장 그를 추궁하며 내쫓으려 했다. 이 천한 도둑놈, 감히 가문의 물건에 손을 대? 당장 내 놈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해. 베아트리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티아고는 결백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엘레나 유모가 나타났다. 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 창고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안료 상자를 다른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제 풀찰입니다. 엘레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티아고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베아트리스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티아고는 엘레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세뇨라 엘레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심하게, 티아고. 저분은 자네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어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네. 엘레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저택에서는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동 로드리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직인을 훔쳐 위조된 밀수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계약서는 교묘하게 동 로드리고가 불법적인 밀무역을 주도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고 이는 곧바로 왕실 감사관에게 보고되었다. 동시에 로드리고 가문의 창고에서는 실제로 금지된 향신료와 밀수품들이 발견되었다. 가스파르가 알바루의 지시를 받아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모든 증거는 동 로드리고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왕실 근위대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이사벨라는 절규했다.
동 로드리고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는 반역죄 또는 중대 밀수 혐의로 자신의 저택탑에 가택 연금되는 신세가 되었다. 알메이다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재산은 동결되었고 저택은 왕실 감사관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놓였다. 하인들은 동요했고 리스본 사교계는 하루아침에 추락한 거물 귀족의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도나 베아트리스는 슬픔을 가장하며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레리오와 긴밀히 연락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한편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열쇠를 진 집사 가스파르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모든 것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며 알바루가 마련해준 은신처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사벨라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탑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차갑고 음울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티아고는 창백하게 마른 이사벨라의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의 미약한 힘이 남아 이사벨라를 지키고 가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그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 나서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줄레주를 그리는 붓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칼이었다. 티아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먼저 엘레나 유모를 찾아가 자신이 목격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스파르와 발레리오의 밀담, 동 알바로의 이름, 베아트리스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사라진 알료 사건까지. 엘레나는 티아고의 말을 침착하게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네. 도나 베아트리스는 오래전부터 이 가문을 탐내고 있었지. 동 알바로와 손을 잡았을 줄이야. 엘레나는 수십 년간 알메이다 가문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티아고에게 알려주었다. 저택에 숨겨진 통로나 비밀 공간, 가스파르가 평소 자주 드나들던 장소, 그리고 동 로드리고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숨겨두었을지도 모를 중요한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파르를 찾는 걸세. 그자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동 알바루의 수아들이나 베아트리스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티아고는 엘레나의 도움으로 저택 내부 구조와 가스파르의 행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아줄레주 작업 기술과 관찰력을 총동원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가스파르가 사용하던 방을 몰래 뒤져 그가 급히 떠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메모 조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리스본 외곽의 오래된 상 비센트 수도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스파르의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했다. 베아트리스는 여전히 티아고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고 알바루의 수아들 역시 저택 주변을 맴돌며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려 했다. 티아고는 엘레나의 도움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저택의 비밀 통로를 통해 몰래 빠져나왔다. 리스본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좁은 골목길은 위험한 기운을 내뿜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취객의 고함 소리나 정체 모를 발걸음 소리는 티아고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상 비센트 수도원을 향해 나아갔다. 수도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티아고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수도원 입구 주변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알바루의 수아들임이 분명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티아고는 수도원 뒤편으로 돌아 담장을 넘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무 타기와 담 넘기에 익숙했다. 숨을 죽이고 담벼락에 접근한 티아고는 재빠르게 담을 넘어 수도원 안뜰로 잠입했다. 낡고 적막한 수도원은 달빛 아래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가스파르가 머물 만한 외딴 건물을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을 발견한 티아고는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가스파르가 초조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저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티아고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가스파르! 티아고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가스파르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경악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진실을 밝히러 왔소. 당신이 알바로와 꾸민 짓 모두 알고 있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협박을 받았을 뿐이야. 가스파르는 겁에 질려 변명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진실을 밝히고 죄를 뉘우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알바로의 손에 죽게 될 거요. 그들은 당신을 살려둘 리 없으니까. 티아고는 낮에 발레리오와 가스파르의 대화를 엿들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를 압박했다. 가스파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티아고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자신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저들에게는 진짜 계약서와 알바로의 지령이 담긴 편지가 있네. 내가 그걸 훔쳐냈지. 만일을 대비해서. 가스파르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가방을 열어 오래된 양피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동 로드리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알바로와 발레리오, 베아트리스의 음모를 명백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였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알바로의 수하 2명이 들이닥쳤다. 가스파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네 이놈, 감히 여길. 사내들은 칼을 빼들고 티아고에게 달려들었다. 티아고는 재빨리 가스파르가 건넨 증거 서류 뭉치를 품 안에 숨기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티아고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아줄레주 작업으로 다져진 민첩함과 힘으로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깨진 타일 조각처럼 날카로운 기지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격투 끝에 티아고는 창문을 깨고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가스파르에게 소리쳤다. 어서 도망치시오. 그리고 내일 정오 코메르시우 광장의 왕실 감사관 사무실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티아고는 창밖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가스파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품 안의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이 증거를 무사히 전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리스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빠져나온 티아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리스본 시내를 향해 달렸다. 동이 트기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해야 했다. 알바루의 수하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좁고 구불구불한 알파마 지구의 골목길을 미로처럼 헤쳐나가며 추격을 따돌렸다. 다행히 리스본 지리에 익숙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티아고는 엘레나 유모가 미리 알려준 작은 성당의 은밀한 기도실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그의 품 안에는 알메이다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정오가 되기 전 그는 왕실 감사관 사무실로 가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했다. 알바로와 발레리오는 어떻게든 그를 막으려 할 것이고 베아트리스 역시 저택 안에서 그의 움직임을 방해할 가능성이 컸다. 그는 엘레나의 도움이 절실했다. 티아고는 성당의 어린 복사를 통해 엘레나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엘레나는 즉시 티아고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티아고의 지친 모습과 상처를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티아고. 이제 이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엘레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왕실 고등법원의 판사인 동 페르난두에게 연락을 취했다. 동 페르난두는 동 로드리고와는 가깝지 않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동 알바로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차였다. 엘레나는 동 페르난두에게 티아고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티아고는 엘레나와 함께 변장을 하고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은 수많은 상인과 관리, 시민들로 붐볐다. 티아고는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왕실 감사관 사무실 주변을 살폈다. 예상대로 알바루의 수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약속했던 가스파르가 나타났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티아고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낸 듯했다. 하지만 가스파르가 사무실 입구로 다가서는 순간 알바루의 수하들이 그를 에워싸려 했다. 지금이다. 티아고와 엘레나는 계획대로 행동했다. 엘레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군중의 시선을 끄는 사이 티아고는 재빨리 가스파르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증인이 여기 있소. 동 알바루가 꾸민 음모의 증인이요. 티아고의 외침과 함께 광장 한쪽에서 동 페르난두 판사가 왕실 근위대와 함께 나타났다. 엘레나의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위대는 신속하게 알바루의 수하들을 제압하고 티아고와 가스파르를 보호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티아고는 동 페르난두 판사에게 품 안에 있던 증거 서류 뭉치를 건넸다. 서류에는 동 로드리고의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 원본, 밀수품 목록, 그리고 동 알바루가 발레리오와 베아트리스에게 보낸 상세한 지령이 담긴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스파르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진상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 페르난두 판사는 즉시 동 알바루, 법률가 발레리오, 그리고 도나 베아트리스의 체포를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사태 변화에 리스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야심만만했던 귀족 알바루와 그의 공범들은 한순간에 몰락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혹독한 신문 끝에 그들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재산 몰수와 함께 무기한 투옥 또는 해외 추방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동 로드리고 데 알메이다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탑에서 풀려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오랜 정적과 심지어 피를 나눈 여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미천한 신분의 아줄레주 장인 티아고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이었다. 동 로드리고는 저택으로 돌아와 티아고를 정중히 맞이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인간적인 고뇌를 겪은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티아고, 자네가 내 가문과 내 딸을 구했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과찬이십니다, 나리.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티아고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동 로드리고는 티아고의 용기, 지혜, 그리고 충성심에 깊이 감명받았다. 또한 그는 탑에 갇혀 있는 동안 딸 이사벨라가 티아고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신분이라는 허울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배신을 통해 가문과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목격했고 티아고의 헌신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충성과 사랑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티아고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뛰어난 아줄레주 재능을 인정하여 왕실에 추천하고 자신의 후원을 받아 독립적인 공방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리스본 사교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나는 내 딸 이사벨라와 티아고의 결합을 승인하네. 신분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존경이야. 이 젊은이의 용기와 성품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보물일세. 동 로드리고의 선언은 파격적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티아고의 공적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메스트르 주왕은 티아고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제자의 성공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가스파르는 죄를 자백하고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고 조용히 리스본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리스본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티아고와 이사벨라의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담긴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귀족들의 결혼식과는 달랐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엘레나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고 동 로드리고는 딸의 손을 잡은 티아고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려 주었다. 결혼 후 티아고는 동 로드리고의 후원으로 리스본 시내에 자신의 아줄레주 공방을 열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 그리고 알메이다 가문의 후광까지 더해져 그의 공방은 금세 명성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낮은 신분의 장인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예술가 메스트르 티아고가 되었다. 이사벨라는 귀족 아가씨의 삶을 버리고 티아고의 아내가 되는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티아고의 곁에서 그의 예술 활동을 돕고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의 행복을 만끽했다. 때로는 티아고와 함께 아줄레주 도안을 구상하고 안료를 고르며 예술적인 영감을 나누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티아고에게 끊임없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티아고와 이사벨라는 자신들의 새집 벽면을 장식할 아줄레주 벽화를 함께 만들고 있었다. 벽화의 주제는 그들의 이야기였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사랑, 신분의 벽을 넘는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 티아고는 섬세한 붓놀림으로 코발트 블루 안료를 칠했고 이사벨라는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벽화의 중앙에는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배경에는 리스본의 풍경과 파도치는 테주강,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알메이다 저택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깨진 타일 조각처럼 위태